유럽 축구계가 한국의 두 슈퍼스타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세계 축구계는 전례 없는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력한 축구 강국이 자리하고 있죠. 손흥민과 김민재, 이 두 명의 한국인 선수가 유럽 최고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아시아 축구 전체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축구 인생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면 그의 여정은 한국 축구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의미 있는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22세의 나이로 첫 월드컵 무대를 밟았던 그 순간부터 손흥민은 이미 범상치 않은 축구적 재능과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바이엘 레버쿠젠 소속으로 출전한 그는 알제리전에서 월드컵 데뷔골을 터뜨리며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하지만 진정한 천재는 역경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2014년 월드컵에서의 아쉬운 조별리그 탈락은 손흥민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이후 그의 축구 인생은 말 그대로 수직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프리미어리그로의 이적은 단순한 클럽 이동이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은 그야말로 축구계의 혁명가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록들을 연이어 갈아치우며 유럽 축구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특히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것은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업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프리미어리그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1992년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래 30년 넘는 세월 동안 득점왕 타이틀은 유럽과 남미 출신 선수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티에리 앙리, 루이스 수아레스, 모하메드 살라, 해리, 케인 등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스트라이커들이 차지했던 그 자리에 아시아인이 오른다는 것은 축구계의 지각 변동을 의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손흥민이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보여준 축구 철학과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서구 축구가 점점 더 물리적이고 전술적으로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동양적 사고방식과 서구적 축구 기술의 완벽한 융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플레이에서는 한국 전통 무예의 정신력과 집중력, 그리고 유럽 축구의 정교한 기술력이 하나로 어우러진 독특한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손흥민은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대회 직전 입은 심각한 안아골절 부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전을 걱정했지만 손흥민은 특수 제작된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조국에 대한 책임감과 축구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포르투갈을 21로 꺾고 16강에 진출한 경기는 한국 축구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황희찬의 결승골을 만들어낸 손흥민의 어시스트는 축구 전술사에서도 높이 평가받는 플레이였습니다.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정확한 패스를 연결한 것은 그의 축구 지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죠. 이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손흥민은 34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월드컵이 그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손흥민의 현재 컨디션과 축구에 대한 열정을 고려할 때 그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이강인을 비롯한 차세대 한국 축구 스타들과의 조화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김민재의 등장은 한국 축구의 또 다른 혁명을 의미합니다. 수비수로서 세계 최고 무대인 분데스리가와 세리에 A에서 보여준 그의 퍼포먼스는 아시아 수비수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나폴리에서의 활약을 통해 세리에 A 우승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 바이에른 미넨으로의 이적은 그의 실력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김민재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그는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모든 덕목을 완벽하게 갖춘 센터백입니다. 뛰어난 공중볼 처리 능력, 정확한 패스 능력, 그리고 빌드업 참여까지 가능한 만능형 수비수로 평가받고 있죠. 특히 그의 왼발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많은 유럽 클럽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최근 토트넘에서 김민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축구팬들에게 흥미로운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만약 김민재가 토트넘으로 이적한다면 손흥민과 김민재가 한 팀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같은 국적의 선수들이 한 팀에 있다는 의미를 넘어
한국 축구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김민재를 극찬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의 친선 경기 후 손흥민은 김민재를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손에 꼽힐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교적 발언이 아니라 동료 선수로서 김민재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한 전문적 평가였죠. 하지만 현재 한국 축구계는 선수들의 뛰어난 성과와는 별개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의 재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방식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국인 감독 후보들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죠. 홍명보 감독은 선수 시절 한국 축구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23년간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4번의 월드컵에 참가한 그의 경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축구에서는 선수 시절의 성과와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더욱이 세계 축구의 빠른 변화 속에서 최신 전술과 트렌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외국인 감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럽 축구계에서 직접 경험을 쌓은 감독들은 최신 축구 트렌드를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손흥민과 김민재 같은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 감독들의 높은 연봉 요구와 체류 비용, 그리고 클린스만 사태에서 보았듯이 국내 거주를 꺼려하는 태도 등은 협회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한국 상주를 의무화하자 외국인 감독 후보들이 추가 수당을 요구한 것은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축구협회장 출마설이 등장한 것은 한국 축구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한국 경제계의 대표적인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적 네트워크와 경영 능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그가 축구협회를 이끌게 된다면 한국 축구의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재용 회장이 박항서 감독을 대체 인물로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를 아시아의 강팀으로 만들어낸 입증된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제한된 자원과 조건 속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그의 능력은 한국 축구계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손흥민과 김민재가 참석한 온라인 회의에서 두 선수 모두 이재용 회장의 출마에 강력히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한국 축구계의 상황에 대한 선수들의 우려와 변화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같은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이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한국 축구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선수 개인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시스템과 인프라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가 유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과는 한국 축구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별적 성공을 시스템적 성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5년 FIFA 클럽 월드컵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2개 팀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확대된 이번 클럽 월드컵에는 울산 HD가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의 클럽 월드컵 명단에 포함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최근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이에른이 그를 중요한 대회에 포함시킨 것은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5천만 유로라는 투자 비용을 회수하려는 경영진의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민재의 실력 자체는 의심받지 않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김민재 영입 관심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토트넘은 현재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이적 가능성 때문에 새로운 센터백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재는 로메로를 대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더욱이 손흥민과의 케미스트리를 고려한다면 팀 내 분위기와 소통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김민재가 토트넘으로 이적한다면 이는 한국 축구사에서 매우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공격과 수비의 핵심 선수가 한 팀에서 뛰는 것은 전술적으로도 흥미로운 실험이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창조적인 플레이와 김민재의 안정적인 수비가 조화를 이룬다면 토트넘은 더욱 강력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적 성공들이 한국 축구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소년 시스템의 개선,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그리고 축구 인프라의 현대화 등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특히 한국형 축구 모델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손흥민과 김민재의 성공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선수들은 독특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정신력과 집중력, 그리고 빠른 학습 능력은 한국 선수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러한 장점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론과 전술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축구의 국제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향입니다. 손흥민과 김민재가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해외 경험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유망주들에게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한국 축구는 지속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과학적 훈련 방법의 도입, 그리고 최신 의료 기술의 활용 등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 예방과 관리 측면에서의 발전은 선수들의 경기 수명을 늘리고 있어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 축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 대회에서 한국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손흥민 개인의 성과를 넘어 한국 축구 전체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강인을 비롯한 차세대 선수들의 성장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강인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미드필더로 인정받고 있으며 손흥민의 뒤를 이을 차세대 에이스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유럽 클럽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수준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어 한국 축구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별적 성공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축구협회장 출마설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과 전략적 사고를 갖춘 리더가 한국 축구를 이끈다면 현재의 개별적 성공들을 시스템적 성공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손흥민과 김민재가 유럽에서 보여주고 있는 활약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한국이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죠. 앞으로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개별적 성공을 시스템적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손흥민과 김민재가 보여준 가능성을 더 많은 선수들이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한국 축구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축구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라는 두 슈퍼스타의 활약은 시작에 불과하며 이들이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변화하는 한국 축구계의 새로운 리더십이 자리할 것입니다. 2026년 월드컵은 한국 축구의 새로운 전성기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